예, 화재로 KT통신 장애가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이제 통신망은 상당 부분 복구가 됐죠. 하지만 통신구 하나에 불이 났을 뿐인데 수십만 명의 일상이 순식간에 마비됐다는 충격에선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닷새 뒤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인데, 그러나 이 기본이 되는 통신망은 스프링클러 하나 없이 방치해둔 IT 강국의 민낯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현장 감식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신아람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뒤에 작업자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복구 작업은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제 뒤로 유선 회로와 광 케이블 등 각종 선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요. 지하 통신구에 있던 150m 길이의 케이블 중에서 불에 타지 않은 선들을 맨홀 바깥으로 빼낸 뒤에 KT지사 옥상으로 연결하는 임시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검정 상자처럼 보이는 것은요, 이 선과 선끼리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임시 복구는 밤샘 작업을 거쳐서 내일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복구 작업마다 진척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동통신망인데 이 이동통신망 복구율이 늦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KT 측은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카드 결제 기능 등과 관련된 인터넷 회선의 경우 98%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선 전화는 92%가 복구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동통신 복구율은 86%에 그칩니다. 이 지역의 KT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6만 명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여전히 먹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려고 유선망 복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무선망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게 KT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면 신아람 기자, 내일 오전 중에 임시 복구가 다 끝난다고 했는데 이동통신도 내일 오전이면 일단은 100%다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임시 복구 작업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완전히 마무리할 것을 계획으로 잡고는 있지만 정확히 언제 마무리될지는 그때 가야 알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현장 감식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부 요인으로 불이 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220m 정도를 올라가면 사흘 전 불이 난 통신구가 나옵니다. 경찰은 오늘 KT와 한전 그리고 국립수사과학연구원과 함께 6시간 동안 2차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일단 방화나 담배 꽁초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국과수가 환풍기와 잔해물 등을 가져가서 원인을 조사할 텐데 감정 결과는 언제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때도 그랬고 보통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기 내부에 CCTV도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불이 난 통신구 근처에는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주변부 CCTV 영상만 현재 경찰이 확보한 상태고요. 이 때문에 일단 국과수의 잔해물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임시 복구 작업인데요. 선들을 다시 통신구 안으로 집어넣는 완전 복구 작업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을 지나서 첫 업무일을 맞은 것이 바로 오늘인데 혼란이 더 커지진 않을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이나 경찰 등의 통신망은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점에선 여전히 카드 결제가 안 되면서 피해를 봤고 예를 들어서 모바일 학생증을 쓰는 대학에서는 큰 불편을 여전히 겪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KT 화재로 카드를 쓸 수 없다는 안내문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더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대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복구까지 기다리기 어려워 결국 인터넷 회선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른 통신사로 지금 바꾸려고 지금 신청을 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이화여대에선 일부 학생이 도서관이나 기숙사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학생이 모바일 학생증을 쓰는데 KT 화재로 학내 시스템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기숙사에도 모바일 학생증이나
그걸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찍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고 그나마 경찰과 병원의 통신망은 대부분 복구됐고 은행의 현금 인출기도 작동합니다. 주말에 나오지 않던 IPTV도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을 포기해야 했던 PC방도 오늘은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똑같이 이런 뭐 매장 운영에 대한 마비가 생길 거고 이렇게 인터넷이 하나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JTBC 최승기입니다. 예, 방금 보상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KT 측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와 함께 역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내놓은 보상안이란 게 어떤 겁니까? 네, 사용을 제대로 못했으니 이번 달 요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번 달 요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직전 3개월 동안 한 달에 얼마를 썼는가를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합니다. 예. KT 가입자라고 해서 모두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서대문구 등 KT 아현지사 화재 때문에 불편을 겪은 지역의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피해 지역의 가입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이동통신 가입자가 66만 명,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21만 5천 명, 그리고 인터넷 TV 가입자가 17만 2천 명입니다. 예. 이 가입자들의 한 달 요금을 합치면 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뭐 그냥 제일 먼 부산으로 치죠. 부산에서 여기 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된 바람에 하루 종일 일을 못 봤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래도 휴대전화는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집에서는 휴대전화로 통화가 잘 됐는데 토요일에 결혼식에 참석을 하러 서대문구에 갔다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본인이? 네. 예. 그래서 KT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일단 통신이 마비됐던 당시에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입증하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연결이 안 되더라도 기지국에 접속을 시도를 했다는 기록은 남기 때문인데요. 예. 이 기록을 바탕으로 보상 대상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 물론 뭐 피해액이 아주 작다면 아마 소비자들이 아이 뭐 이런 걸 다 증명까지 해야 되나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뭐 사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든가 하면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는 밟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주말 장사를 제대로 못한 가게들이 많았다는 것이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 보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네, 약 17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T 측은 일단 보상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할지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게마다 피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협의를 해서 보상 금액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충분히 보상을 못 받는다면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나 불매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배달 업체라든가 뭐 전화가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에도 KT에선 보상하겠다라는 방침만 정했습니다. 예. 피해 규모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 어떤 식으로 보상할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음식 배달업계에서는 주문량이 15%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일일이 입증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하여간 넘어야 할 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까지 그런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 하는 팩트 체크를 이따가 그 오대영 기자가 할 예정인데 관심 있는 분들께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다빈 기자였습니다. 예, 정부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통신구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안전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통신 3사와 긴급 회의를 연 뒤에 이와 같은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소방법상 의무 규정이 없는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와 CCTV 등 화재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재해가 발생할 때는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지원하는 등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칫 손을 베일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얇은 선과 면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무게를 나누어서 감당하면서 한층 한층 높이 올라갑니다. 서양의 오래된 놀이 중에 하나인 A House of Cards. 손끝의 작은 떨림 하나에도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카드로 지은 집이죠. 이른바 미드의 제목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한편으론 위태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아름답고 신기한 그 집의 모양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상 역시 조금은 위태롭고 아름다우며 부정하려 해도 서로는 연결돼 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의 과학자 존 캐스티 역시 현대 사회를 이 카드로 만든 집에 비유했습니다. 손끝 하나 잘못 스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카드집의 모양처럼 어딘가 한 시스템이 재채기를 하면 다른 쪽은 곧바로 폐렴에 걸리는 초연결의 세상. 그가 제시한 가설에는 X 이벤트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알 수 없는, 즉 미지라는 의미를 품은 알파벳 X와도 같이 얽히고 설킨 현대 사회에서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 번 일어나면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X 이벤트. 그의 가설은 지난 주말 어느 곳도 아닌 우리의 도시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한 지하 통신구, 작은 불씨 하나에서 비롯된 디지털 원시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도시인의 삶은 한순간 암흑의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카드로 지은 집. 위태롭지만 한편으론 아름다운 이 구조물은 의역하자면 사상 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 또는 엉성한 계획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을 예언했던 과학자 캐스티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X 이벤트는 반드시 또 일어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 그러고 보면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은 그저 삐삐의 시대 정도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팀은 2007년 이후에 일어난 통신사고 22건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았느냐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2건 가운데 6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이유 중 하나가 통신사에게 유리한 약관이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느 통신사가 사고가 가장 많았나요? 네, 숫자로만 보면 통신 3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SK텔레콤 7건, KT 8건, 그리고 LG U+ 7건입니다. 보상이 이뤄진 건 SK 3번, LG 3번, KT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KT는 사고는 가장 많이 났는데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네, KT의 설명을 들어보면 큰 사고가 타사에 비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통신사 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KT의 약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KT 사고 8건을 보면 일단 모두 47만 명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시간은 짧게는 25분, 길게는 2시간 10분이었습니다. 약관은 3시간 이상이어야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3시간 이상이다라는 저 약관은 KT에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KT를 포함한 통신 3사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3시간 이상 사고가 지속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 이상인 경우에 보상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네,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통신이 잠시라도 끊기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왜 3시간 이상이라고 저렇게 정해 놓은 건가요? 통신사들은 장애 해결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관은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비자 중심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연구기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규모는 얼만큼이었나요? 일단 보상액 산출 기준을 보겠습니다. 네. 최소한 피해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를 지급하도록 정해놨습니다. 네. SK는 2014년 서버가 5시간 40분간 먹통이 됐습니다. 560만 명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했습니다. 430억 원, 피해자 1인당 7,678원 꼴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인데 LG는 지난해 SMS 서버 이상으로 문자 메시지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71만 명이 8시간 46분간 피해를 봤습니다. 1억 1천만 원, 피해자 1인당 155원 꼴로 지급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적절한 보상인지 아닌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LG는 2011년 과부하로 9시간 동안 통신이 멈췄습니다. 네. 1인당 최대 3,000원 보상을 발표는 했는데 신청자에 한한다라는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상당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개인이 거대한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네,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통신사를 상대로 이긴 경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14년에 대리운전 기사 등 18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해외라고 다 잘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참고할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 AT&T의 약관입니다. 7만 5천 달러 이하의 소액 청구권의 경우에 합의에 드는 비용을 통신사가 지불합니다. 단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독일은 국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대신해서 조사 자료 같은 증거를 통신사에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